다음은 재배작물의 특질입니다. 먼저 재배작 특질 중에 이 생산적으로 보면 이 생산에 있어 토지가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 식물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생육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지력은 농업 생산의 기본 요소, 또 수학 체감의 법칙, 토지 분산 상태, 이 토지 소유 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농업은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연 환경의 제약을 받아서 자본 회전이 늦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자본 회전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봄에 파종을 해서 벼 같은 경우 봄에 파종을 해서 이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는 계속 투자만 되지 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또 생산 조절이 곤란하고 노동 수요의 연중 불균형이라든가 분업이 곤란한 등 여러 문제가 있다. 토지가 불량한 경우 전면 개량이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농사 짓는 땅이 그렇게 썩 농사 짓기가 알맞은 땅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싹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 하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통적인 특징입니다. 농산물의 수요에 대한 공급 적응성이 적어서 가격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농산물은 이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의 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장에 날새기로 돌려서 많이 찍어내면 공급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한데 이 농산물 같은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쌀이 대풍년이에요. 그러면 쌀의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풍년이어서 쌀의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밥을 4끼, 5끼 먹으면서 쌀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더라도 소비량의 변화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해서 생산하는 경우 가격이 폭락하는,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그 김장 배추를 갈아 엎는 경우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김장하는 배추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배추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갈아 엎습니다. 수확비도 안 나온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전년도에 작년에 아주 흉년이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쌀의 생산량이 적다. 그러면 작년에 쌀 생산량이 적으니까 올해 한 끼만 먹고 두 끼만 먹을까요? 그건 아니죠. 또 사람은 세 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적어도 수요량의 변화가 또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엔 가격이 폭등하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이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산물은 변질 위험이 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재배하는 식물들을 보면 이 재배식물이죠. 재배식물을 크게 식용작물과 원예작물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작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으로 밥으로 먹는 경우를 식용작물로 표현하고 있고요.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요, 부식이라면 이제 반찬이나 아니면 간식 이런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원예작물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소류라든가 과일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통 과정 중에 변질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의 소규모와 분산적이어서 거래에 있어 중간상의 역할이 클 것이다. 또 농산물은 가격에 비해 중량과 부피가 커서 수송비 등 물류비가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 이제 소비적인 특질입니다.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수요의 탄력성이 적고 다양하지 못하다. 조금 전에 우리 가격의 그 폭락이 심한 이유에 설명드렸는데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수요의 증가가 공산품과 같이 현저하진 않더라.
또 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서 가격 변동이 매우 크다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